따따라다 따따따따따라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소. 사일남 송선생이라 하오. 먼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소이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소. 제목: 차 탈 때 조수석에 당연하게 앉는 시어머니.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0대 초반 2살 차이 부부입니다. 연애 2년 반, 결혼한 지는 3년 차예요. 남편 회사 일과 제 개인 사업 때문에 아이는 결혼 후에 3, 4년 후에 갖기로 해서 이제 서서히 준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남편 쪽은 시어머니, 누나 결혼 후 지방 사시고요. 남동생 일 때문에 지방 있는데 곧 A지역으로 올라올 예정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저는 부모님 2분 다 계시고 언니 2에 모두 결혼해서 A지역에 있어요. 시댁과 친정 모두 20-30분 내에 가까이 살아 왕래가 잦은 편입니다. 남편이나 저나 집안 대소사는 물론이고 그냥 지나가다가 시간 나면 가서 밥 먹고 오자 하는 편이고 양가 방문에 대해 어렵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잘 다니는 편이에요. 가끔은 저희 부부끼리 시간도 갖고 남편이나 저나 평일에 쉬는 게 더 편한 일이라 휴일 맞춰서 여행도 한 번씩 다녀옵니다.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아직은 쉬는 날마다 여기저기 다니는 게 버거운 느낌은 없어요. 근데 저희 결혼 후에 1년쯤 지날 때부터 시어머니가 뭔가 좀 모르게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 살갑지도 차갑지도 않은 성격이시고 저하고의 관계도 그냥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였습니다. 크게 시집살이 같다는 느낌도 없고 엄청 살가운 느낌도 없는 정도. 저는 오히려 그런 게 편하고 좋았어요. 너무 거리감 있는 것도 싫고 너무 가까운 것도 싫을 것 같아서요. 찾아뵙는 것도 저희가 적당히 알아서 하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씀 없이 가면 늘 반겨주시는 편이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저희가 가도 저하고는 별말 안 하시고 항상 남편만 붙잡고 얘기를 하려고 하세요. 제가 같이 얘기하려고 끼어들면 제가 모르는 가족들 얘기나 남편 어릴 때 얘기하시거나 저보고 과일 같은 거 가져오라고 시키시고요. 한 번씩 느낌이 쎄한데 뭐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랄까? 아무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싶은 생각도 해보고 성격상 그런 거 못 참는 스타일이라 어머님께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뭐 서운한 거 있으셨는지. 근데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나 보다 생각하고 그 뒤로는 어머니하고 좀 더 친근감 있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하다 싶은 건 차로 이동할 일이 생기면 꼭 조수석에 타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원래 안 그러셨어요. 그렇다고 멀미가 있는 분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레 뒤에 타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조수석에 앉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갑자기 멀미가 생기셨나? 이러고 먼 거리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차 탈 일만 생기면 꼭 조수석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뒷문을 열면서 어머니 여기로 타세요 하니까 조수석 문을 열더니 난 여기 앉을란다 하고는 문을 쾅 닫으시더라고요. 저희 신랑 심각한 길치라 장거리 운전이나 낯선 곳 갈 때는 제가 운전을 더 많이 하는데 제가 운전할 때는 당연하게 또 뒤로 가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어머니 모시고 가까운 곳에 밥 먹으러 가거나 뭐 사러 들리는 정도로 근거리라서 그냥 별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작년 말쯤에 한번 신랑한테 지나가는 말로 어머님이랑 차 탈 때 내가 뒤에 있는 게 뭔가 좀 이상하고 웃긴 것 같아 했더니 남편은 뭘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냐 하고 말더라고요. 계속 따지고 드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서 그냥 말았는데 어제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일하다가 다치는 바람에 손목인대가 늘어났어요. 반깁스처럼 붕대 감아놨고 조금만 힘 들어가면 아파서 조심하는 중이에요. 손 때문에 일도 못하고 나가서 가끔 상황만 보고 직원들한테 지시할 거 하고 그냥 들어옵니다. 거의 쉬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냈는데 남편이 이번 주는 주말에 쉰다고 어제부터 쉬게 됐어요. 둘 다 평일에 쉬는 게 어딜 가도 사람 없다고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어제는 오랜만에 주말에 쉬려니까 사람 많고 복잡해도 휴일 기분 느끼면서 나갔다 오자 했습니다. 어디 갈까 하다 전에 드라이브 겸 경기도에 밥 먹으러 갔다 온 적 있는데 그게 먹고 싶어서 가자고 했어요. 근데 신랑이 어머님도 같이 갈까? 하는데
전 차로 좀 오래 이동하는 거리라 조수석에 앉으시는 게 생각나서 글쎄 했는데 좀 섭섭해하는 눈치길래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가는 길에 어머니 태워서 가면 뒷자리에 앉으시겠지 싶어 어머니께 연락드리고 나갈 준비했어요. 세수도 안하고 얘기하다가 결정된 거라 씻고 아침 먹은 거 정리하고 화장하는데 어머님이 오셨더라고요. 가는 길에 들리면 되는데 뭐하러 오셨나 하니까 그냥 운동삼아 나오셨대요. 기분이 좀 이상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내려가서 차 타는데 또 조수석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전 손 때문에 운전 못하는데 지금 가는 곳이 좀 멀고 이 사람 한 번밖에 안 가본 곳이라 제가 옆에서 알려줘야 돼요 하면서 뒤에 타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뭔 상관이냐 하시더니 조수석에 앉으시더라고요. 남편도 이번에는 좀 당황한 것 같은데 뭐라 말은 못하고 내가 잘해볼게 하고는 그냥 타더라고요. 전 갑자기 시어머니구나, 아들은 내꺼 하는 그냥 그런 시어머니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잘 지낸다는 건 나 혼자 착각이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짜증은 좀 나는데 오히려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뒷자리 타서 남편 운전하는 거 일체 신경 안 쓰고 핸드폰만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익숙한 길 벗어나자마자 버벅거리더라고요. 외곽으로 빠지는 차선 타야 하는데 그것도 못 봐서 멀리 돌아가는 길로 빠지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여기로 가는 거 맞나? 어느 차선 타야 하는 거야? 하면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전 짜증나서 보지도 않고 내비 있잖아, 알아서 잘 따라가 하고는 계속 핸드폰만 했어요. 근데 또 길 잘못 들어서 이상한 곳으로 빠졌더라고요. 10분이면 벗어날 곳을 30분 넘게 헤매고 먼 길로 돌아가고 계속 같은 동네에 머무르고 있으니 짜증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길 좀 확인해봐라 하고 성질을 버럭 내니까 앞에 있던 어머니도 한마디 거드시더라고요. 애 길 못 찾는 거 알면서 너는 놀고만 있냐 이러시는데 제가 빵 터져서 얘기했어요. 어머니,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옆에서 알려줘야 하니까 뒷자리에 앉으시라고. 근데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신경 안 쓰는데 왜 그거 가지고 뭐라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차 타실 때마다 조수석에 앉으시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거기 앉는 거 이상해요. 누가 어디 앉든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면서 제가 그동안 별말 안 했지만 어느 시어머니가 아들 운전하는 차에 며느리 뒤에 앉히고 본인이 아들 옆에 앉나요? 더군다나 길 못 찾는 사람이 운전하는데 기어코 우겨서 거기 앉으셔놓고 저보고 뒤에서 뭘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당신도 알아서 잘 한다며 본인이 자신 없으면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뒤로 가시게 해야지 눈치 보느라 말도 못하고 그냥 타더니 나보고 뭐 어쩌라고? 어머니는 눈치 보고 말도 못하더니 나는 만만해? 뒷자리에서 앞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안내하기 짜증나니까 알아서 가든가 자신 없으면 그냥 돌아가! 하고는 뒤에 앉아서 기대서 창밖만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이고 애도 아니고 앞자리에 못 앉겠다고 색 난리를 치네. 아이고 참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화나서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가 이유 없이 저한테 차갑게 구는 거 느끼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내가 더 신경 써야지 하면서 참고 넘겼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어머니는 그냥 아들만 좋아하는 남편의 어머니일 뿐인 것 같네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아들만 실컷 보시면서 사세요. 말 한마디 대꾸도 해주기 싫은 며느리는 어머니 안 찾아뵐 테니까 앞으로 맛있는 걸 먹으러 갈 때도 여행을 갈 때도 그렇게 아들 옆에 꼭 앉으셔서 오붓하게 다니시고요. 저는 저 싫다는 사람 억지로 잘 지내고 싶지 않아요. 더군다나 제가 노력했는데도 싫다 하면 저라고 뭐 도리 있나요? 이랬더니 어머님은 아이고 하면서 한숨만 쉬고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 분위기에서 뭘 먹으러 가는 것도 웃긴 것 같아서 어머님만 모시고 다녀오라고 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언니네 가서 언니네 식구랑 밥 먹고 저녁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씩씩거리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한테 꼭 그렇게까지 말했어야 하냐, 어머님이 뭘 그렇게 당신한테 차갑게 굴었다고 그러냐, 그러는 당신은 얼마나 살가운 며느리였냐 이러면서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당신도 다 알면서 모른 척 하지 마라. 당장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하는 거 비교해봐도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우리 엄마가 언제 당신 앞에 두고 당신 모르는 다른 이야기 하거나 당신 신경 안 쓰고 나만 쳐다본 적 있냐. 아버지랑 당신이 얘기하고 있어도
뭐 필요한 거 없나 살피고 챙겨준다. 근데 어머님은 어느 순간부터 나랑 눈도 안 마주치고 당신하고만 얘기한다. 심지어 내 사업 잘 되는지도 나 옆에 앉혀놓고 당신한테 물어본다. 못되게 굴고 괴롭히지 않으면 다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차라리 싫으면 싫다고 대놓고 말하면 되지. 아닌 척하면서 은근히 사람 짜증나게 하는 거 나이 불문 제일 치사스러운 행동이야. 나는 당신 부모도 내 부모고 내 부모도 당신 부모라 생각해서 어느 집에 가든 똑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진짜 내 부모가 될 수 없는 물리적 거리감이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도 자식 낳고 살면 그 아이한테는 양쪽 집 다 내 조부모인데 서로 좋게 지내면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지내왔다. 시댁에 한번 들리는 것도 일부러 작정하고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우리 집 다니듯이 그냥 들리러 간다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니려고 노력했다. 근데 우리 집에선 사위 왔다고 당신 맞춰주기 바쁜데 어머님은 며느리 왔다고 나 모른 체 하기 바쁘더라. 당신 그거 알면서도 모른 체 했고 그 결과가 이거니까 조용히 해야 하고, 만약 진짜 몰랐다면 당신이 내 남편이랍시고 나한테 이렇게 큰 소리 칠 자격조차 없는 거니까 입 다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절 노려보다가 작은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어젯밤을 냉랭하게 보내고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서 아침도 안 먹더니 나가서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성격 지랄 맞고 못된 거 저도 알아요. 욱하는 것도 있어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나이 먹고 사회생활 하면서는 필요할 때 할 말만 하는 좋은 점으로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한번 이건 아니다 싶은 상황에서는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을 만남으로써 생긴 새로운 가족 관계지만 앞으로 평생을 보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 가족만큼 편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길 바라며 지낸다고 생각해 왔는데 어머님은 그게 아니었나봐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말도 안 하시고 은근히 신경 쓰이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도 참았던 게 터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처음이라 남편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저도 서로를 잘 아니까 무작정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어디냐고 톡을 보내니까 좀 이따 들어갈 거야 한마디만 보내고 마네요. 남편 오면 대화를 해봐야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 좀 해봤습니다. 제목: 결혼 후 자존감 낮아진 친구가 저를 약간 비꼬듯이 얘기하는데 원래 결혼하면 다 이렇게 변하나요? 옛날엔 자주 만나던 친구였어요. 친구가 결혼하고 나서 살림의 취미부터 어쩌다 카톡만 하게 됐고요. 한참 같이 일할 때도 자주 아프다 조퇴가 잦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더군요. 머리 아픈 직업이긴 했는데 일하기 싫다고 전업주부 하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인지 소개로 만난 남자와 1년도 안 만난 듯한데 결혼하더군요. 남자가 청혼해줬다고 엄청 기뻐하는 게 이미 굽히고 들어간 것 같아요. 몇 년 쉬다가 아이도 안 생기고 일도 안 하니까 남편이 눈치 준다고 일하더군요. 그 친구나 저나 직종은 달라도 전문직까지는 아니고 전문 분야인데 결혼했다고 일 안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대형마트에 취직했더라고요. 정규직이라는데 승진이고 뭐고 없는 그냥 마트 아줌마로요. 이 사실 알 무렵 저도 나이 들고 프리로도 일이 잘 안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 면접을 봤는데 제 경력 다 무시하고 급여가 초급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길래 면접 보고 나오면서 화가 나 있는데 마침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그 회사 욕을 했더니 자기 친구 중에 마트에 취업한 사람도 있다고 정신 차리래요. 나를 나이 헛먹고 정신 못 차리는 철없는 사람 취급을 하며 되려 화를 내더군요. 어이가 없었죠. 제가 볼 땐 아니지만 그 친구 말로는 우리 집 꽤 부자였거든요. 그거 믿고 놀고 먹은 적은 없지만 잘 벌 때 펑펑 쓰다가 대학원 가니까 좀 쪼들렸습니다. 결혼한다고 하던 일 그만둘 마음도 없지만 돈 벌어오라 눈치 줄 남자랑 결혼할 마음도 없고요. 벙쪄서 화도 못 내고 끊고 나니 화가 나서 한동안 연락 안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어느 날 그 마트 취직한 친구가 사실은 자기 얘기였다고, 자기가 너무 예민하게 꼬였었던 것 같다고 사과하더군요. 그렇게 다시 가까워지다가 난 아무리 봐도 부러운 구석이 없는데 시댁욕 하다가도 남편이랑 행복한 척 자기 신랑이랑 놀러간 사진, 지네 친정 식구랑 놀러간 사진 굳이 보내고 자랑질까지 합니다. 궁금하지도 잘생기지도 않은 자기 남편 사진, 가족 사진을 왜 저한테 보내는 걸까요? 그렇게 시간 죽이기 수다도 점점 안 하게 되고 가끔 안부만 물으며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전 프리랜서로 조금씩 일하다가 대학원에 갔고 졸업도 했습니다.
대학원 졸업하고 정규직 알아보느라 몇 달째 쉬고 있는데 카드값이 밀려서 엄마가 메꿔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연락하게 돼서 마침 힘들다고 카톡하길래 나도 그렇다면서 엄마한테 손 벌린 얘기를 했죠. 꼭 큰데 들어갈 생각 말고 받던 돈 받을 생각 하지 말고 알바라도 하라네요. 그 친구 마트에서 10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거든요. 자기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매너 없고 경우 없다고 욕 무지 했었고요. 대학원 다닐 때 저도 하던 분야에서 단가 낮은 알바도 했었고요. 정규직이 아니라 프리랜서 일도 가릴 때는 아니지만 최소는 있잖아요. 그 친구 경력이 10년 정도 넘었을 때 그만뒀고 제 경력은 15년이 넘습니다. 이 친구 저 후려치기 하는 건가요? 자기 삶으로 절 끌고 내리려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제가 예민한 건지 후려치기 맞는지 객관적인 의견 좀 듣고 싶어요. 저 프리랜서로 일 들어오면 500 이상 벌고요. 정규직으로는 큰 회사 들어가야 비슷하게 받는 것 저도 알아요.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제 분야면 월급이 내려가도 일하겠죠. 그래 왔었고요. 그 친구 직종은 더 버는 직종인데 몇 년 쉬다 마트 들어가는 바람에 그 분야로는 다시 못 갑니다. 저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나이 먹고 제가 일하던 분야로 힘들게 공부 더 하고 단가 낮춰서 알바라니요. 엄마한테 손 좀 벌렸다고 직장 구하던 거 멈추고 마트라도 들어가야 하나요? 알바를 마트라고 생각한 게 제가 예민했던 건지 객관적인 의견 듣고 싶었습니다. 너무 어이없게 자기가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한 친구라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후려치기가 아니시라면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또 날씨가 좋다며 자기 얘기 혼자 떠들고 있는데 짜증나면서도 신경이 쓰여요. 25살 때나 지금이나 대학 졸업 후 집에서 지원 안 해줍니다. 친구가 잘 지내냐길래 취업하기 힘들어서 못 지낸다고 한 얘기였어요. 맨날 똑같은 안부 인사만 받아주면 자랑 아니면 자기 힘들다는 얘기뿐이라 마찬가지라고요. 부잣집에서 지원해주는 카드가 왜 빵꾸가 나나요? 부자도 아니고 이번은 신불돼서 비응신 되기 전에 도와준 겁니다. 그렇게 치면 결혼해서 집이랑 차까지 받은 우리 오빠는 완전히 쓰레기네요. 다 늙어서 부잣집 딸소리 처음 들은 거고 고딩 때까지도 세상 가난하게 자랐어요. 뭐 하고 싶다고 말할 엄두도 못 냈고 일도 늦게서야 비전공으로 시작해서 남들보다 힘들게 돌아왔고요. 고딩 때 친구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줄 알았다고. 나중에 역시 집 보고 놀랄 만큼 빈티나게 컸습니다. 엄마도 지독하게 돈 안 쓰고 용돈도 제대로 안 준 게 미안해서 늙어서야 가끔 도와준 거고 저 친구가 우리 집 한 번 와보고 나처럼 티 안 나는 부잣집 딸 처음 봤다 할 정도인데 자랑이라뇨. 자라온 얘기 들어보면 첫 애라고 저 친구가 오히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고요. 전 언니들이 다 대학 포기하길래 저도 그래야 하는 줄 알았고 꿈도 없었는데 고3 되니 대학 가라 해서 재수까지 하고 지잡대 턱걸이로 갔어요. 그 전에는 엄마가 딸들은 돈 먹는 벌레 취급을 했었죠. 준비물 살 돈도 안 주는데 무슨 공부를 하나요? 고2 때 갑자기 학원 가라는데 한 달 다니다 그만뒀습니다. 적응도 안 되고 부담돼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한 달 보습학원 다니면서 언니들 눈치 보며 가시방석이었어요. 비전공이라 틈틈이 공부 안 할 수 없었고 대학원 다니고 일해서 갚고 돌려막기 하다가 빵꾸 난 겁니다. 시집가서 남편 수입과 시댁 덕에 친정에 손 안 벌리게 된 게 자랑은 아니지 않나요? 이 친구가 저보다 2배 더 모았고 친정이 가난해서 손 벌릴 일은 없겠지만 저도 엄마 빌려준 적도 있고 지금도 완전 거지는 아닙니다. 묶여있을 뿐. 저는 일하다 만난 친구가 그 일을 포기해버려서 많이 실망했지만 티 안 냈어요. 한심해할 사람은 저 아닌가요? 어려서부터 친구라도 한심한데 사회 친구면 연 끊을 일이죠. 맨날 한심한 똑같은 얘기들 좀 들어줬더니 누굴 호구로 아나. 지금 마지막 매너의 끈이 연락하지 말라는 말까지는 안 하고 씹는 중입니다. 베프였던 친구가 뒤통수 쳤을 때는 몇 번은 의리로 넘어가주다 너무 화나서 쌍욕까지 했었는데 너무 없이 자라서 친해진 친구들마다 인성이 바닥인 건지 왜들 세상이 본인 중심인지. 사람이 상황 따라 생각이야 다를 수 있지만 본인 생각과 방식을 강요하는 게 당연한 행동인가요? 제가 왜 굳이 이 친구처럼 이 나이에 최저시급 알바를 전전하며 우울증에 공감해야 하죠? 마지막이라 못 박던 우리 엄마도 저보다는 직업 버리고 마트 간 친구를 한심해해요.
그렇게 의지박약의 썩은 정신머리로 뭘 할 수 있냐. 배울 게 있는 친구를 사귀라. 땡땡아, 취직하려다 안되니 화병 난 것 같은데 말을 아꼈더니 세상 편해 보이냐. 옛날 네 월급보다 적은 남편 월급으로 전업하고 싶니? 네 남편 지 동생이 마누라한테 함부로 해도 동생 더 챙기고 시댁 가면 종년 마냥 청소시키고 이불 빨래시키고 애 안 생기니까 지 몸 아니라고 시험관을. 말하기도 짜증나서 안 하는 거야. 네가 부잣집이라고 하는 우리 집도 올케가 전업이라고 일 시키는 거 본 적 없다. 손 아래인 나는 물론이고 언니들도 네 한 명 있는 신우처럼 나불대긴커녕 뭐라 한 적도 없어. 나 때문에 이혼했다고 원망 들을까봐 말을 아꼈는데 네 신우보다 네 남편이 더 문제야. 그런 결혼을 뭐 그리 목매달고 남자 정원에 그리 기뻐하고 숙이고 들어갔는지 네 늙은 남편을 연하 남친이랑 외모 비슷하다고 왜 찍어다 붙이냐. 네 남편, 네 친구들 안 궁금한데 굳이 얘기하면서 나랑 내 남친은 왜 까내리는데. 네 얘기 쉬지 않는 카톡질에 딴집 좀 하면 서운하다면서 바로 전화해서 히스테리 부릴 일이가. 자꾸 만나자면서 약속시간 전부터 출발했냐 도착했냐 전화해대는 거 진짜 스트레스야. 일할 땐 바빠서 그런 얘기 들어줄 시간이 없고 일 안 할 때는 나도 마음에 여유가 없구나. 내가 뭘 그리 잘못 살았길래 너한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만나야 하냐고. 같이 일할 때의 모습으로 매너 장착할 거 아니면 연락 좀 그만하자. 이미 연락 안 하다가 만나도 매번 실망해서 기대도 안 한다. 추가, 이제 몇 안 되는 댓글들이 전혀 저와 제 친구 상황에 맞지도 않고 역시 어이가 없네요. 제가 자격지심이라는 분, 어떤 부분에서 자격지심을 느껴야 하나요? 저 친구 카톡으로 자랑질 하는 거 보고 부러웠던 적 한 번도 없어요. 차라리 자랑할 만큼 살면서 자랑하면 짜증은 덜 나죠. 고딩 동창 중에 대화의 반이 명품인 골빈년도 있었지만 그게 낫네요. 차라리 자랑질이라는 분들, 내가 먼저 내 얘기, 남친 얘기 한 적 없어요. 특히 남친은 항상 만날 때마다 친구가 묻고 지 남편이랑 비교해요. 왜들 쓰지도 않는 일들을 상상하는 건지. 결혼한 여자들은 왜 그러는 거죠? 나이 들고 결혼 안 하니 있던 친구들도 연락 끊기는 판이라 좀 더 고민해 본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울증 걸린 친구한테 상처될 말은 안 하고 받아주던 씹던 하려고요. 제목, 시어머님 돈으로 집 구해놓고 아주버님 불편하다고 저희 보고 모시라는 형님. 정말 괘씸합니다. 결혼한 지 반년 됐어요. 지방 살고 결혼하면서 외곽 신도시로 빠졌습니다. 남편 홀 시어머니라 집 하나 있는 거 지켜야지 싶어 결혼할 때 지원받은 건 없어요. 저도 친정도움 안 받고 서로 모은 돈에 대출 받아서 신혼집 구했습니다. 둘 다 없이 시작했고 지방이지만 집값이 무섭게 뛰어올라 외곽으로 빠진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짝 돈 벌자 싶어 2세 계획도 미루고 맞벌이 하고 있어요. 형님이 저희 집 한번 오시고는 이쪽으로 오고 싶다고 계속 말 나왔었거든요. 형님네 전세살이셨고 몇 년만 하는 게 벌써 애 둘 낳고 거의 8년째 그 상태였어요. 저희가 대출 꼈지만 아파트 매매해서 사는 걸 보니 형님도 그러고 싶으셨겠죠. 그 마음 저도 이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려면 대출 끼고 매매해야지 이런 말 들리길래 크게 신경 안 썼고 애들 어느 정도 컸으니 형님 맞벌이 하시려나 보다 했어요. 계속 말 나오길래 언젠간 오겠구나 싶었고 작년 가을 이사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집 팔고 그 돈으로 얻어서 이 동네 제일 좋은 아파트 큰 평수로 갔어요. 당연히 어머님은 형님이 모시는 걸로 아주버님하고도 얘기 다 끝냈고요. 저희 집 길 건너면 형님네까지 보도 10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어머님이 자꾸 우리 집에 오시네요. 형님 아직 전업이라 오전 오후에는 형님네서 시간 보내시고 늦은 오후나 초저녁 되면 오세요. 바람 쐬러 나왔다가 들러봤다 하시면서 좀 놀다 갈란다 하시는데 아무래도 사위 불편해서 오시는 거겠죠. 항상 퇴근하고 가면 어머님 TV 보시던가 눈 붙이고 계세요. 부랴부랴 저녁 준비하고 저녁 다 먹고 나면 과일 내오고 10시에서 11시쯤 되면 어머님 가시는데 그때까지 저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쉬지도 않고 한 달 정도 되니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일부러 늦게 들어가라, 왜 밥을 차려주고 앉았냐 해서 지금은 회사 핑계대고 늦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 생활도 벌써 2달 다 되어갑니다. 아직도 여전히 퇴근하고 집에 가면 어머님 계세요.
둘이 저녁 먹고 과일 먹고 그러고 있는데 부엌 정리는 안 돼 있고 또 그건 여전히 내 몫이더라고요. 일부러 그대로 둬봤더니 전날 설거지거리에 그날 먹은 그릇들 엎어져 더 쌓아놨더라고요. 하루는 너무 늦었고 밖에 춥다고 남편이 어머니 보고 자고 가라고 했는데 그 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 꼭 주무시고 가세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을 때 사단이 났습니다. 제가 일부러 늦게 들어오고 제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남편이 눈치를 챘는지 그냥 엄마 우리 집 오시라고 할까 하네요. 어머님 때문에 늦게 오는 거 맞다. 그런데 어머님 우리가 모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딱 잘라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잠시 가만히 있더니 몰아세우네요. 매형 불편해서 엄마가 어떻게 누나 집에 사냐고요. 처음 합가할 때 다 감안하고 한 거 아니냐. 아주버님 불편하면 형님한테 말해서 어머니 다시 분가시켜 드리는 게 맞고 형님하고 어머님 문제지 이건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 불편한가요? 일부러 늦게 들어오는 거 보면 모르나요? 저 6월 말에 결혼해서 두어 달 뒤에 누나 이사 결정되고 그 후론 자꾸 이 생활 패턴인데 남편은 엄마 불쌍하다는데 저랑 우리 생활은 안 보이는가 싶어요. 처음엔 조곤조곤 설득하더니 결론은 화내고 서로 언성 높여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혹시나 결혼 전부터 자기들끼리 이미 정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본가가 너무 쉽게 빨리 정리됐어요. 지금은 다 듣기도 싫고 애 없을 때 그만둬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대놓고 사기 결혼 표현까진 안 했지만 비슷하게 말했고요. 그걸로 남편이 더 눈 뒤집어져서 개거품 무는데 사람한테 치겠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하합니다. 이제서야 뒷이야기 풀어보네요. 저는 그 후로 이혼 얘기까지 나온 상태로 현재의 남편이랑 냉전 상태였고요. 친정에 알릴까 생각해봤지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친정 부모님 가슴에 못 박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나 이혼이라는 결론밖에 남지 않는다면 그때 말씀드리려고요. 명절 전에 형님께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가족 다 같이 밥 한 끼 하자고요. 잘됐다 싶어 수락했고 온 가족이 다 만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 꿍꿍이가 있으니 자리 만든 거 아니겠어요? 본인 시댁 가는데 자기네 집 친척들 손 타는 거 싫다고 우리 집에서 명절 보냈으면 하더라고요. 그날 확실히 다 파악됐죠. 남편이 제일 문제지만 형님이 다 조종하고 있단걸요. 이때다 싶어 다 털었어요. 지금 명절이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 부부 이혼 얘기 오간 상태고 오늘 이 자리도 이런 상황 알리려 참석한 거라고요. 결혼하고 반 이상을 저는 집 밖으로 놔두는 상태인데 지금 명절이 중요하냐고요. 아주버님하고 어머님은 놀란 눈치고 남편은 입 다물고 있고 형님은 뭐 때문인지 아는 눈치더군요.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은 정말 단순한 성격, 1차원적으로밖에 생각 못 하시더군요. 아주버님은 확실히 단순하구나, 생각 짧으셨구나 느꼈는데 어머님은 글쎄요. 어머님은 처음엔 제 눈치가 보였다지만 형님이랑 남편이 안 그러셔도 된다, 당신네 며느리 그런 사람 아니다, 엄마한테 잘하는 거 봐라 하는 말만 굳게 믿고 계시더군요. 제가 정말 회사 일이 바빠 늦는 줄로만 알고 계시고 그렇다고 한들 저희 집 와서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시는 건 이해 안 가지만요. 다 아는데 눈 감고 귀 닫고 본인 편한 대로 생각하시려는 건지. 아주버님은 항상 집에 오면 장모님 부재 중이시고 아들네가 더 좋아 아들네 같다는 형님 말만 듣고 같이 살면 자꾸 부딪히고 정붙이고 해야 하는데 어머님께 서운해질 뻔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어머님께 눈치 주는 거 없는데 어머님 혼자 사위 불편해 하신 거고요. 그런 어머님을 형님이 더 부추겨서 그래 사위보단 아들 며느리가 편하지 세뇌시키셨고요. 그럴 거면 애초에 같이 살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하셨는 건지. 지금 어머님은 모든 게 다 모순입니다. 여튼 이런 상황에 저는 시댁이고 남편이고 마음 다 다친 상태고 회복하기 힘들 것 같다 냉정하게 말했어요. 형님은 되려 큰 소리를 치시대요. 엄마가 아들집 가는 게 뭘 그리 잘못됐다고 이혼 소리까지 하냐고. 저도 지지 않고 받아쳤죠. 단순히 엄마가 아들집 방문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냐. 형님 말대로 엄마가 아들집 오는 거 문제될 거 없다. 하지만 우리 경우는 처음부터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냐. 형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내 생각 내가 느낀 대로 다 말해도 될까요? 했더니 입 다물더라고요. 눈을 아래 위로 부라리는데
저는 똑바로 형님 쳐다봤고요. 그렇게 자리가 마무리됐고 다음날 아주버님께 따로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이 무지해서 저한테 피해를 줬고 어머님이 불편해서 못 살겠다 하시면 다시 어머님 집을 구해줄 거고 우리한테는 피해 없이 마무리할 거니까 정말 미안하다고 마음 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어머님 저희 집 안 오시고요. 형님은 연락 1도 없고요. 명절은 당연히 형님네서 보냈습니다. 어머님께는 저희 집 아예 발길 끊으라고 한 거 아니고 오시려거든 제가 쉬는 날 미리 연락하고 오시라고 내가 어머님을 싫어한다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 끝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행동을 못마땅히 여겨서 그 후로 언성 높여서 또 싸웠고요. 문제는 아는데 인정하기가 싫고 본인 자존심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 무슨 모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날 편지를 써놨더라고요. 본인이 잘못됐다. 미안하다. 내 입장 헤아리지 못했다. 사과의 내용이요. 편지에 진심이 담겨있고 정말 반성하고 후회하는 눈치인데 저는 아직 마음이 안 풀려요. 지금 내 마음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요.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빠잉!